내가 만약 금수저였다면 엔드잔. 금수저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지도 꽤 오래되었다. 태어날 때 물고 나온 수저의 색깔이 인생의 출발선을 결정한다는 이 씁쓸한 비유는 노력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체념을 담고 있다. 나 역시 시험 기간에 학원비 걱정 없이 과외를 받는 친구를 볼 때, 방학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문득 상상해보곤 했다. 내가 만약 금수저였다면 나의 삶은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택의 자유다.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나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돈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진로를 고민할 때 이 길로 가면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 대신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부터 던질 수 있었을 것이다. 배우고 싶은 악기가 생기면 곧바로 배우고, 관심이 가는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의 책을 망설임 없이 사서 읽고, 실패가 두렵지 않은 도전을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여유란 결국 시간의 여유이고, 시간의 여유는 곧 가능성의 여유이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환경도 크게 달랐을 것이다. 최고의 선생님에게 1대1로 배우고 조용하고, 쾌적한 나만의 공부방에서 아르바이트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학연수나 해외 캠프 같은 경험을 통해 어릴 때부터 넓은 세상을 보고 그만큼 꿈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커졌을지 모른다. 실제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과 경험의 폭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다. 출발선이 다르면 같은 속도로 달려도 도착 지점이 달라진다. 또한 나는 실패를 지금보다 훨씬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평범한 집안에서 실패란 곧 시간과 돈의 손실이고 때로는 가족 전체의 부담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 앞에서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게 된다. 하지만 금수저였다면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알았을 것이다.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미천이 있고, 시험에 떨어져도 재도전할 시간을 살 수 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푹신한 바닥 위에서라면 누구나 더 과감하게 뛸 수 있는 법이다. 돈이 주는 여유는 마음의 여유로도 이어졌을 것이다. 월말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고, 갖고 싶은 것을 참는 법보다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법을 먼저 배웠을 것이다.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 너그러워진다고 한다.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느긋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내가 금수저였다면 나는 그 부를 나만을 위해 쓰고 싶지는 않다. 상상 속에서나마 나는 몇 가지 계획을 세워본다. 먼저 나처럼 만약에를 상상만 해야 했던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 성적이 뛰어난 학생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한데 형편 때문에 포기하려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재단이다. 재능은 골고루 태어나지만 기회는 골고루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도서관도 하나 짓고 싶다.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의자가 있는 도서관. 책을 읽다가 배가 고프면 가볍게 요기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들 것이다. 어릴 적 도서관은 나에게 돈이 없어도 세상을 여행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장소였다. 그런 공간을 더 많은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다.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싶다. 평생 자식을 위해 당신의 것을 미루기만 하셨던 부모님께 여행을 보내드리고 괜찮다, 필요 없다는 말 뒤에 숨겨두셨던 소원들을 하나씩 이루어드리고 싶다. 돈이 효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효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상상이 여기까지 이르면 나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되묻게 된다. 금수저였다면 정말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잃는 것도 적지 않았을 것 같다. 먼저 간절함을 잃었을 것이다. 무엇이든 쉽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 용돈을 모아 몇 달 만에 갖고 싶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의 벅찬 기쁨,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부모님께 처음 선물을 사 드렸을 때의 뿌듯함 같은 것들은 결핍이 있었기에 가능한 감정이다. 원하는 순간 모든 것이 주어지는 삶에서 성취의 단맛은 오히려 밍밍해졌을지 모른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확신도 갖기 어려웠을 것이다. 금수저에게는 늘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좋은 대학에 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사업에 성공해도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자신의 성취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믿기 힘든 삶은 생각보다 공허할 수 있다. 성공해도 내 것이 아니고 실패하면 그 좋은 조건에도 못 해냈다는 비난을 받는다. 어쩌면 금수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마음 편한 자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을 보는 눈도 흐려졌을 것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삶. 진심과 계산을 구별하느라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삶. 지금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와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이다. 이 확신은 어떤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상상의 끝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뜻밖에도 지금의 나였다. 물론 금수저의 삶은 분명 편리하고 여유로울 것이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현실을 부정할 생각도 없고 그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기회격차는 개인의 상상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적어도 나 개인의 행복에 관해서라면 수저의 색깔이 전부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핍은 나에게 간절함을 가르쳤고 간절함은 노력은 작지만 온전한 나만의 성취를 안겨주었다. 내가 만약 금수저였다면이라는 가정법은 달콤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정법일 뿐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수저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수저로 무엇을 떠먹을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같은 수저라도 누군가는 불평만 담고 누군가는 꿈을 담는다. 나는 후자이고 싶다. 훗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나는 상상 속에서 세웠던 계획들을 현실에서 하나씩 실행해 보려 한다. 장학금이 아니어도 좋다. 후배에게 건네는 참고서 한 권, 지친 친구에게 사주는 밥 한 끼도 누군가에게는 금수저 못지않은 온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 오늘도 나는 나의 수저를 탓하는 대신 그 수저를 단단히 쥐기로 한다.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금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누군가 나를 두고 저 사람은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을까 궁금해한다면 그 답이 수저의 재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태도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만약 금수저였다면이라는 오랜 상상이 나에게 남긴 가장 값진 대답이다.